자, 이제 산염기 반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염기 반응의 평형 그리고 산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브랜세드 루리 산염기 반응의 평형이죠. 평형의 방향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염기 반응 화학 반응이잖아요. 강산이 존재하는 쪽에서 약산이 존재하는 쪽으로 치우친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는 강산, 이 불안정이란 말이에요. 강자가 들어가면. 약산, 약자가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안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 반응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불안정한 곳에서 안정한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강산이 존재하는 쪽에서 약산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에탄올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CH3, CH2, OH가 바로 에탄올이에요. 그죠? 자, 그것은 에탄올의 pK 값은 여기는 OH를 의미하고요. 지금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뭐 탄소 삼중 결합에 이 탄소 하나에 여기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에탄올이 산이 되는 거고요. 이 아세틸라이드의 탄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에서 산으로 이제 염기가 공격을 하죠. 그럼 여기는 OH 결합이 끊어지면서 공유 전자쌍을 산소 원자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가 산이니까 산은 이 양성자를 읽고 짝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요. 됐나요? 그런 후에 지금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염기는 이 수소 원자, 양성자랑 새로운 공유 결합을 이루겠죠. 그게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산, 여기 염기, 산의 짝염기, 염기의 짝산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구분 화살표가 전자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생성물에서 짝산과 짝염기를 봤을 때 얘가 짝염기니까 짝염기의 염기가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반응은 왼쪽으로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평형 화살표의 크기가 지금 동등하지 않죠? 즉 평형 화살표의 크기가 큰 쪽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 반응은 K가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농도가 더 크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평형이 어디로 치우쳐 있다? 프로덕트 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성물 쪽으로 평형의 방향에 치우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얘예요. 산, 짝산, pK 값을 비교하세요. 산과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짝산의 뭘 비교하면 된다? pKa 비교하시면 됩니다.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 클수록 약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 에탄올은 이 아세틸렌보다 강산입니다. 이 아세틸렌은 이 에탄올보다 약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다 강산, 보다 약산이에요. 정확하게는 누구보다? 짝산보다 강산, 누구보다? 산보다 약산. 그러니까 평형의 방향은 무슨 쪽으로? 약산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세틸렌을 산으로 사용하고요. 여기는 요수소를 산으로 사용하고 지금 산소 여기 마이너스죠? 얘를 염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염기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겠죠. 산과 염기. 그죠? 산은 요 양성자를 제공하고 여기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서 짝염기가 될 테고, 그죠? 염기는 이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유 결합을 만들겠죠. 수소 원자랑. 그래서 짝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짝염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짝산에 있는 수소 원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가면 평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쪽 염기가 여기 공격해서 이렇게 가면 평행 방향이 이렇게인데 이번에 보니까 평형 화살표의 크기가 왼쪽이 더 크죠? K가 1보다 작다는 얘기고 평형 상태에서 산염기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산의 pK 값과 짝산의 pK 값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약산인가요? 이쪽이 더 약산이죠? 평행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고요? 약산 쪽으로 치우친다고요. 안정한 쪽으로.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이 생성물보다 반응물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걸 다시 해석하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산염기 반응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평형은 항상 무슨 쪽으로 존재한다? 약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평형은 어느 쪽으로? 약산과 약염기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K 값을 외우잖아요.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pK 값을 통해서 산들의 pK 값을 비교해서 약산 쪽으로 평형 화살표를 크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일반화해 드리면 이 상황을 HA 더하기 B는 그죠? A 마이너스 더하기 B H 플러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평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산의 pK 값, 짝산의 pK 값을 비교해서 그죠? pK 값이 어느 쪽으로 큰 쪽이 약산이죠. pK 값이 큰 쪽으로 평행 화살표를 크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산과 염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짝산과 짝염기의 구조를 그립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산과 짝산의 pK 값을 비교해서 이 평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가 산도 비교입니다. 산도 비교. 이 산도 비교 문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 산도 비교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산이라고 하는 건 HA예요. 이 기본적으로죠. 얘가 H 플러스를 제공하고 A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H 플러스를 쉽게 제공하면 강산이 되는 거죠. 잘 제공하면. 그러면 이 HA라는 산이 어떨 때 H 플러스를 잘 제공할까요? 예, 이놈이 안정하면 짝염기가 안정하면 산이 H 플러스를 잘 내놓겠죠. 짝염기가 안정하면 HA가 뭐가 되냐? 강산이 됩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 HA가 안정해서 강산이 아니에요. HA가 안정하면 약산이에요. 짝염기 HA의 짝염기가 안정하면 산 형태인 HA가 강산이 되죠. 이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판단할 거냐? 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산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A-가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안정해질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자, 일단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해당 산, 한마디로 짝산의 형태죠. A-가 안정하면 다시 표현하면 A-가 안정하면 누가 더 강산이다? HA가 강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A-가 안정하다는 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효과가 원소 효과인데요. 자, 같은 주기 원소들 간 비교 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의 비교예요, 여러분. 같은 주기. 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강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해석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강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에 결합한 H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N에 결합한 H가 있을 수도 있고요. C에 결합한 H가 있을 수 있죠. 이때 O는 전기 음성도가 3.5고 N은 3.0이고 얘는 2.5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강산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볼수록 강산이란 얘기입니다. EN 값이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강산이란 뜻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같은 족 원소들 간 비교. 이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같은 족입니다. 그죠? 이때는 크기가 클수록 강산이다. 이 표현도 다시 해석을 하면 HCl, HBr, HI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소 원자의 산도를 얘기하는 건데 비교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긴 CL이죠. 여긴 BR이죠. 여긴 I죠. 누가 크기 가장 커요? I가 가장 크죠. 결론은 이렇게 갈수록 무슨 산이 된다? 강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될 사실은 유기학에서 같은 주기에서의 비교는 항상 EN 값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같은 족일 때는 EN 값 가지고 하지 않아요. 크기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EN 값 비교해라. 같은 족에서는 크기 비교해라. 되셨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O-, M-, C- 누가 가장 안정한가요? 이쪽이 가장 안정합니다. 이쪽이 가장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EN 값이 원자 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음전화가 생겼으니까 EN 값이 큰 원자에 음전화가 생길수록 안정합니다. EN 값이 크다는 건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EN 값이 작은 탄소 원자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요. 불안정. 그럼 보세요. O에 결합한 H의 짝염기가 A죠. C에 결합한 H의 짝염기가 A예요. 짝염기가 안정하면 무슨 산이라고요? 강산이에요. 그래서 OH 결합이 NH나 CH 결합에 비해서 강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Cl-가 짝염기고요. Br-가 짝염기고 I-가 짝염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갈수록 안정입니다. 안정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L하고 I 중에 누가 EN 값이 큰가요? CL이 EN 값이 더 크죠. 그럼 CL-가 안정하면 HCl이 HI보다 더 강산이어야 되는데 pK 값상으로 HI가 더 강산입니다. 그러면 HI가 강산이라는 얘기는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얘기고 그 짝염기가 I-인데 I-가 결국 CL-보다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얘는 이해해 버리시면 되는데요. CL- 이렇게 있는 거고요. I-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원자의 마이너스 하고요. 크기가 큰 원자의 마이너스는 누가 더 안정하다? 네, 이쪽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크기 가지고 비교할 때는 같은 족일 때예요. EN 값 가지고 비교할 때는 같은 주기예요. 요걸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주기율표 상에서 원소 효과에 대해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산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유발 효과입니다. 유발 효과인데, 자, 유발 효과는 제가 정의를 기초 이론할 때 꼭 암기하라고 했죠. 자,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 밀도가 비편제화되는 걸 우리가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짝염기에서
짝염기가 보통 마이너스를 갖잖아요. 이 짝염기의 마이너스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비편제화시키면 짝염기가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짝염기가 안정해지면 강산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에탄올의 짝염기는 CH3, CH2, 그런 다음에 O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2,2,2 트라이플로로 에탄올의 짝염기는 CF3, CH2, O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것은 여기에 O-가 안정하냐, 여기에 O-가 안정하냐 이거죠. 근데 결론은 pK 값을 비교하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pK 값이 이쪽이 강산인 거예요. 강산이란 얘기는 짝염기가 뭐하다고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왜 안정할까를 무슨 효과로? 유발 효과로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 골격구조로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인데 지금 얘는 여기에 F, F, 여기 F죠. 이렇게 돼요. 여기는 H만 3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랬을 때 여기는 이 전자 밀도가 풍부한 쪽을 누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 CF 결합 사이에 쌍극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왜? F가 EN 값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 요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여기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잡아 당길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잡아 당기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O가 EN 값이 탄소보다 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끌려가냐가 아니에요. 여기 O의 EN 값이 크긴 하나 얘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전자가 많아졌어요. 자기 쪽으로 당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EN 값이 큰 F에 의해서 이 시그마 결합을 타고 쭉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그마 결합을 타고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 부르자? 유발 효과라 부르자. 그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짝염기의 음전하를 잡아 당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EN 값이 큰 원자가 이렇게 그래서 전자 밀도가 비편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자 밀도가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비편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N 값이 큰 원자에 의해서 EN 값이 큰 원자 지금 같은 건 F죠. 이런 EN 값이 큰 원자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짝염기의 마이너스가 비편제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발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짝염기의 유발 효과가 발생했을 때 짝염기가 뭐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안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이쪽이 안정할수록 결국엔 무슨 산이 될 거다? 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로 짝염기의 안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공명 효과입니다. 짝염기가 공명 안정화될수록 산은 강산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에탄올의 짝염기는 CH3, CH2, O 마이너스죠. 자, 아세트산의 짝염기는 CH3, CO 이중결합의 O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짝염기의 구조에서 판단해 보면 다 산소 원자의 마이너스예요. 그죠?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세 쌍 생략돼 있는 상이죠. 똑같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아세트산의 짝염기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공명 안정화되죠. 그래서 실제로 공명 혼성화된 구조를 고려하면 전자가 비편자되는 공간을 다 점선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O-의 전자 밀도 풍부는 편제돼 있죠. 하지만 여기에 O-와 여기에 O-는 두 산소 원자의 음전하를 나눠 갔죠.
비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편제된 쪽이 더 뭐하다고 할 수 있다고요? 안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동일한 OH 결합이라 할지라도 어느 쪽이 산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세트산의 산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산염기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그죠? O에 결합한 H의 필기값은 15, 16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세트산도 15, 16이 돼야 될 것 같지만 필기값이 5 정도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 짝염기의 무슨 효과 때문이다? 공명 효과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산소 원자 하나가 O-를 혼자 감당할 때는 필기값이 16이었는데 두 산소 원자가 음잔을 나눠서 감당하니까 그만큼 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pK값이 5까지 떨어졌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pK값은 암기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효과가 원소 효과였죠. EN 값이 큰 원자에 결합한 H가 산도가 크다고 했는데 보세요. OH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소 원자에 결합한 H임에도 불구하고 산도 차이가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짝염기의 무슨 효과 때문이다? 공명 효과 때문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혼성화 효과인데요. 혼성화 효과. 자, 혼성오비탈의 S 분율이 클수록 짝염기가 안정해져서 강산이다. 자,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 S 분율 얘기가 나왔어요. S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테인에 여기 있는 HA pK 값이 50이고요. 에틸렌에 있는 여기 있는 HA pK 값이 44고요. 아세틸렌에 있는 여기 있는 HA pK 값이 25예요. 그러니까 pK 값 25가 더 강산이죠. 그래서 아세틸렌이 더 강산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탄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H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pK 값 차이가 크게 날까? 결국 짝염기의 안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S 분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각의 산들의 짝염기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가 짝염기고요. 에테인, 에틸렌의 짝염기는 이렇게고요. 아세틸렌의 짝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될 능력은 지금 이탄소의 혼성이 sp3예요. 이탄소의 혼성이 sp2입니다. 이탄소의 혼성이 sp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S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 혼성화에 사용된 ES 오비탈의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비탈 혼성화에. 자, 그렇다면 sp3 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ES하고 EPX하고 EPY하고 EPG를 혼성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ES 오비탈의 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비탈 혼성에 오비탈이 4개가 사용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S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25%의 S 분율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sp2란 얘기는 ES하고 EPX, EPY만 혼성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 ES 오비탈의 분율이니까 얘는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3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P는 뭐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SP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니까 50%의 S 분율입니다. 그러니까 sp3 혼성 S 분율은 25%, sp2 혼성 오비탈의 S 분율은 33%, sp 혼성 오비탈의 S 분율은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두 번째 껍데기에서 ES하고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S하고 P 사이에 있을 건데 개수는 오비탈의 개수는 생략하고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여기가 SP고요. 여기가 SP2고요. 여기가 SP3가 됩니다. 왜냐하면 ES 오비탈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ES 오비탈과 가까이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원자 핵이랑
가까이 존재할 겁니다. ES 오비탈 분율이 클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 분율 증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전자쌍하고요, 여기 있는 전자쌍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안정해요? 아래쪽이 안정하죠. 왜? 핵이랑 가까울수록 안정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니까. 그죠?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다? sp 혼성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다 정리할게요. sp3, sp2, sp면 이렇게 갈수록 s 분율 증가, 그리고 뭐하다?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 그죠? 그렇다면 요까지 이해했다면 지금 에테인의 짝염기에 존재하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이 비공유 전자쌍은 sp3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sp2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sp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sp에 들어있을 때 가장 뭐하다고요? 안정하죠? 짝염기가 안정하면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일한 탄소 원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뭐에 따라서, 혼성에 따라서 산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짝염기 상태에서는 S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인 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각각의 오비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결합과 구조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그죠? 지금 이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 중심탄소가 sp3니 H가 두 개 있고 여기 CH3죠.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뭐가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라고요? sp3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sp3에 있다. 여기는 전자쌍은 sp2에 있다. 왜냐면 묘탄소가 sp2니까 요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에 들어있다? sp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도 한번 그려볼까? 얘도 지금 에틸렌 그려볼게요.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 H, 여기 H, 여기 H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오비탈이 요렇게 있는 게 뭐다? sp2다. 그죠? 그리고 얘도 한번 그려보면 탄소 3중결합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때 여기 있는 이 요렇게 탄소 원자핵 중심 요렇게 될 텐데 요게 무슨 오비탈이다? sp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는 지금 공명 효과랑 이렇게 혼성화 효과 또는 S 분율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이에서 짝염기가 안정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유기학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일장의 공명 구조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힘들어. 지금 매우 간단한 얘기 때문에 쉽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공명 구조 더 잘 이해하셔야 돼요. S 분율, 비공유 현상에 어떤 오비탈이 들어있냐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결합과 구조가 약한 거예요, 결국에는. 되셨죠? 다시 한번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바로 산염기 반응의 평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HA라는 산이 있고 B라고 하는 염기가 있으면 우리는 염기에 있는 이 전자쌍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화살로 표시하면 우리는 산은 양성자를 잃고 짝염기가 되고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짝산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염기가 여기 수소로 공격해서 다시 이렇게 바뀌면 평형화살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평형 상수가 존재하죠. 그죠? 그럼 이 평형 상수 계산은 중요하지 않고요. 평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이 HA와 이 BH 플러스, 즉 산과 짝산의 뭘 비교하죠? 산의 pK값, 짝산의 pK값을 뭐하자? 비교하자. 그죠? 그래서 결론은 평형의 방향은 무슨 쪽으로? 약산 쪽으로. 로 치우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약산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이 약산이 상대적으로 뭐하기 때문이다?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이 정도 이해 될게요. 이렇게 아세틸렌이 있고 제가 여기에다가 H-라고 하는 염기를 처리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산의 짝염기는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탄소의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염기의 짝산으로는 H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산의 pK 값이 25고 짝산의 이 pK 값은 H2는 35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더 약산이에요? 이쪽이 더 약산이죠. 이럴 때 우리는 K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산염기 반응의 뭐에 대해서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산의 세기입니다. 이 산의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HA란 놈이 양성자를 잘 제공할수록 강산인데 양성자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놈의 뭐에 따라서 안정도가 중요해진다. 이 안정도를 판단하는 효과가 바로 첫 번째가 원소 효과였습니다. 주기율표상의 효과인데요. 경향성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산이 되고요.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산이 됩니다. 이때 같은 주기에서는 EN 값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EN 값이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가 강산이다. 이때는 같은 쪽에서는 크기 가지고 비교합니다. 크기가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가 강산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유발 효과.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는 바로 다음 같은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짝염비의 구조는 동일한 산소 원자의 마이너스지만 이 F의 유발 효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효과에 의해서 유발 효과에 의해서 이쪽이 더 안정하고 짝염기가 안정하면 이렇게 산이 무슨 산이 된다? 더 강산이 된다. 이렇게였습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는 짝염기의 안정도를 우리는 공명 효과로 표현했습니다. 자, 얘도 얘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에탄올이 있고요. 이렇게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짝염기의 구조를 그려보면 에탄올의 짝염기는 에톡사이드라고 하는 구조고요. 얘는 아세테이트 구조가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명효과에서 이쪽이 안정이죠. 짜겸기가 안정하면 무슨 산이다? 이쪽이 더 강산이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여기는 이 마이너스 여기 전자쌍 이 마이너스 전자쌍 세 쌍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 비공유전자쌍 갈 데가 없어요.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공명구조 그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혼성화 효과였는데 혼성화 효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S 분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H3 에테인하고요. 간단하게 아세틸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는 EH, 여기는 EH의 산도 비교를 하라고 하면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잖아요. 동일한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지만 여러분 이 탄소의 혼성이 다르다고요. 얘는 sp3고 얘는 sp니까 EN S 분율이 큰 혼성 오비탈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더 강산인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의 짜겸기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다? sp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sp 여기가 sp2 여기 sp3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정하다? 아래쪽이 더 안정하죠. 핵이랑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갈수록 안정하니까 당연히 sp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sp3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뭐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동일한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H라 할지라도 이 결합하고 있는 이 동일한 원자의 뭐에 따라서 혼성에 따라서 산도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짜겸기 안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원소 효과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유발 효과였고요. 세 번째가 이렇게 공명 효과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렇게 혼성화 효과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큰 주제 두 개는 산염기 완화의 평형과 산도 비교입니다. 산의 세기 비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쭉 들어보시고 특히나 2022 초시생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통합 필수 이론 할 때도 제가 소개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준비를 하고 통합 필수 이론 할 때 이론을 다시 한번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테고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산염기 반응을 마무리하고 지금 했던 이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